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호가창을 보면서 매도하는 것이 매우 궁금하시죠? 그렇게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먼저 개념을 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호가창 매매를 하기 전에 먼저 호가창 매매를 왜 보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관점으로 이 호가창을 봐야 되는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호가창에는 허매수 그리고 허매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난무하다 보니까 단순히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하시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물량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물량이 한 방에 밀고 내려가면 싹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가창만 믿고 무조건 매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저는 당연히 차트의 매물대, 그리고 당연히 호가창도 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흐름입니다.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흐름이 매물대와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전반적인 차트의 그 분위기라는 게 또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 것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어제 제가 에디슨 EV를 매매한 것을 카페에다 매매 일지를 올렸습니다. 이제 몇 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디서 매수를 했냐? 이 밑에서 매수했고 여기서 팔았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이 흐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디슨 EV라는 이 종목의 흐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에디슨 EV는 어떤 종목이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주식이에요. 제가 이거는 롱보유, 그러니까 단기 스윙으로 며칠 가져가고 뭐 일주일 가져가고 그런 매매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강하고 언제든지 폭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흐름을 먼저 보실게요. 흐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자, 데이 트레이딩이든 단타를 하든 이 앞에 어떠한 흐름과 움직임이 전개가 됐는지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보시면 에디슨 EV가 어떤 종목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상승세가 굉장히 빠르고 연속적인 상한가가 나오는 정말 1년에 몇 개 안 되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상승률을 가진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흐름상으로 1년에 5개 미만의 이런 대상승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주식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주식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전날 상한가를 쳤고 또 상한가를 친 다음에 다음날 또 갭을 띄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심리일까요? 상상 갭상승. 무슨 심리일까요? 야, 얘 또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얘가 또 상승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수에 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4만 원을 찍었었죠? 4만 원 저항이다. 4만 원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분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4만 원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저항을 맞았어요. 자, 그럼 기본적으로요, 흐름에 대한 이해죠. 일봉 저항, 이거는요 분봉에서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즉 일봉 저항을 맞고 떨어지게 되면 정말 크게 떨어져요. 거기다 플러스 연속 상상 쳤죠. 상한가. 그럼 여기서 상 따은 사람들 들어왔고 상 따은 사람들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매물을 어떻게 한다? 상한가 다음날은 제가 매수를 어지간하면 안 한다고 했죠. 왜요? 투매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투매를 그대로 맞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래서 매우 위험한 상황의 주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장 초반에요. 자, 그런데 저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죠. 왜냐면 살 생각으로. 어떨 때 살 생각을 했냐면 일단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요. 한번 내려박으면 쭉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왜냐면 호재라는 게 있거든요. 얘는 호재 때문에 상한가와 버텨주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호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와 싸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게 흐름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1차 하방 VI가 걸렸어요. 하방 VI. 밑으로 꽂히는 VI 말하는 거죠. 어지간하면 그거 안 걸립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하방 VI가 잘 안 걸려요. 근데 단 몇 분 만에 그게 걸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번 보셨겠지만 하방 VI가 강하게 박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얼마 전에 BNC처럼 반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 흐름에 맞춰서 하방 VI가 걸렸고 조정되는 걸 좀 봤다가 추가적으로 조정될 때 그때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자리를 근거했거나 어떤 호가창을 근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감각적인 부분이 개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감각적인 부분이 확률이 높은 흐름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된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간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호가창을 보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이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여기 아랫꼬리가 보이시죠? 아랫꼬리. 그럼 무슨 말이죠? 장 초반에 갭 띄우고 시작했다가 밀렸다가 한번 치고 올라온 거예요. 굉장히 반등이 강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1, 2, 3, 4, 5분 이후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밑꼬리 달고 올라올 때 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반등이 너무 강하니까 기대하면서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이 샀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꼬리부터가 저항이 돼요.
그리고 전날 상한가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날 상한가에서 산 사람들이 여기서 못 팔았다. 그럼 어떤 상황이죠? 물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와 여기 꼬리와 합쳐서 물린 저항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샀어요. 그럼 에디슨 EV는 상한가 잘 가니까 마냥 가져가야겠다. 이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이 물린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도달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때 무슨 분석이 들어간 거죠? 매물대 분석이 들어간 겁니다. 이 짧은 찰나에 이 판단들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팔아야 될지, 어디까지 보유를 해야 될지 그런 근거가 된다는 거죠. 제가 매수하고 2%인가 더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빠지고 한 번 더 폭락이 나면 어떤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추매를 해야 됩니다. 2차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요, 이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저항에 부딪혔을 때, 이때 호가창 보고 홀딩 했으면 큰일 났죠. 자, 호가창을 보시면 9시 19분이죠. 그러면 9시 19분에 여기 저항인 37,000원 부근을 먹어주는 그림이 나와요. 움직임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 부근에서 마치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뚫은 것처럼 보여줘요. 자, 그러니까 여기 저항대를 일시적으로 먹었어요. 소화하는 그림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호가창만 보고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이거 저항을 먹는 그림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는 물린 사람들의 매물이 매도세로 나오기 때문에 폭락을 하게 됩니다. 폭락.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제가 이걸 매매할 때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갔고 호가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안 들어갔어요. 사실은 호가 분석은요, 이렇게 격동적인 움직임이 줄 때, 완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는 이게 분석이 안 됩니다. 그럼 분석을 언제 합니까? 잔잔해질 때, 흐름이 약해질 때, 그때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매물이 얼마나 있고 그때 어디서 물량이 많이 채워져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격동의 상태라서 움직임이 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군가 시장가로 막 던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가에 보이는 게 전부가 절대로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 대금을 보세요. 300억씩 터져 있죠. 그럼 이 호가의 물량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터지게 되면 여기 있는 호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 쪼가리인 거죠. 이 물량들이 300억씩 100억씩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가 50억만 던져도 호가는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인 사람이 시장가로 매수하고 시장가로 매도하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가창에 대해서 세력들의 그 험매수와 험매도에 당하지 않으려면 흐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후로 움직임을 보시면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반등 주니까 또 여기서 호가 소화해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1차, 2차 매물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번 더 급락했죠. 이 지지선 보고 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3차 매물. 그러니까 총 하루에 1차, 2차, 3차의 매물들이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오르기 쉬울까요? 3차 같은 경우는 오르기 쉽겠죠. 그러나 이 2차 매물에서 많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매물을 소화해주고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매도세가 오후장에 이루어집니다. 장 초반에 강했던 애들은요, 오후장 점심 정도 지나면 매도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럼 여기 있던 200억, 300억 뭐 이런 매물들이 장 후반에 계속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만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좀만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악순환이죠, 이런 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락을 했고 이 매도세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하락하는 그림인데 이 매도세에 이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악성 매물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 구간을 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돈이 필요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쌓여있는 돈들이 한 2천억 정도는 될 것 같은데 2천억 정도로 확 밀어서 올려주지 않으면 상승하기가 어려운 그림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 단타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짧게 단타를 치고 싶으면 제가 영상을 올렸던 10초봉 매매 있죠. 10초봉 매매 같은 경우는 이런 매물대 영향을 받지 않죠. 초반에 들어온 세력 돈을 노리기 때문에 영향권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우회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호가창을 보면서 매수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보는 거에 세력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